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삼돌이가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댓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들었을 기물이 잘랐을 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물을 만들었을 때 좀 어떻게 만들면 좀 쉬운지, 그리고 뗐을 때 이 밑에 두께까지 하나하나 만들어서 제가 다 자를 거니까 그걸 만드는 거랑 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1차 컵. 1차 컵이 사실 제일 쉬우면서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선이라는 걸 봐야 되고 깎았을 때가 일자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만들 때만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깎았을 때 그게 1차 컵이에요. 저는 약간 기물을 만들 때 봉을 좀 좁게 잡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인이 잘 보여요. 그래야지. 대부분 봉이 좁으면은 굽을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면도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물보다는 슬립을 좀 쓰는 편이에요. 물보다 슬립을 쓰면 좋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물을 쓰면은 입자가 풀어져가지고 기물이 완성도 있게 안 나와요. 물을 많이 쓰면. 두 번째는 슬립을 써야지 이 기물 자체 코팅이 되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할 때도 더 편하고 완성할 때도 더 깔끔하게 더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물보다 슬립을 쓰면은. 이게 성형했을 때 이 전쪽이 살짝 좁아야 돼요. 한 3-4mm 정도는 좁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일자를 만들어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뒤집어서 깎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넓이랑 이 전 넓이랑 똑같아 버리면은 뒤집어서 깎았을 때 가분수가 돼요. 자, 이제 이 기물을 잘라볼 텐데, 자,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보면은 이 밑에 깔리는 게 있어요. 이 깔리는 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굽이 있든 없든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3대 2대 1. 왜 3대 2대 1이냐면은 뒤집어서 깎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좀 더 두꺼워야 돼요. 이 부분. 자, 이번에는 접시 만드는 걸 할 거예요. 접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영상 보세요. 제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접시 성형할 때도 굽을 넓게 안 해요. 이게 어차피 흙이 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봉을 좁게 쳐도 돼요. 이 원형 접시 같은 경우는 바닥을 어디까지 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바닥이 좁던 넓던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접시를 잘 보면은 바닥이 다 펴져 있는 게 아니라 라인이 이어져 있어서 바닥이 펴져 보이는 거예요. 접시면 무조건 바닥이 넓어야지? 절대 아니에요. 이 라인을 이어주면은 바닥이 좁던 넓던 상관이 없어요.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닥 끝에서 이 전까지 라인을 이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처음부터 독을 써버리면 흙 두께가 안 뽑혀요. 근데 70%에서 80% 정도를 먼저 해주시면은 흙 두께가 다 뽑힌 다음에 도구로 라인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자, 굽을 뗄 때도 살짝 높게. 자, 접시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와! 쭉 보시면은 이 바닥이
펴져 있고 이 끝바닥에서 이 전까지 라인이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벌을 뗐을 때 이게 완벽하게 라인이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끝바닥을 안 이어주면은 이 라인이 재벌 때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리자면은 접시는 굽을 깎을 때 이 안바닥 넓이보다 바깥 굽이 1mm에서 2mm만 넓어도 접시는 안 쳐져요. 바깥 굽이 안바닥보다 좁아버리면은 그 접시는 100% 쳐집니다. 접시에 제대로 된 단면은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굽이 높죠? 그러니까 굽을 있게 만들 수 있는 접시도 되고 저처럼 민굽으로 만드는 접시도 되는 거예요. 접시긴 한데 완전하게 플랫한 접시, 그리고 옆에 일자컵처럼 기둥 있는 접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닥이 플랫한 접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일자로 피시면 절대 안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일자로 펴버리면 하중을 받기 때문에 살짝 진짜 낮은 U자로 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자,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을 많이 묻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중을 안 받게끔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할 때 대부분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가운데부터 눌러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플랫한 접시는 가운데부터 누르는 게 아니라 가운데보다 살짝 옆쪽에 여기 부분부터 쭉 눌러주시고, 이거를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흙이 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시고 나서 다시 빼서 이 끝에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가운데를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라볼게요. 근데 보시면은 이 밑에 흙이 깔린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봉이 좁아도 이게 완벽하게 일자를 펴주고 해도 이게 하중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깔리는 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깔린 흙이 없어가지고 다 쳐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흙을 깔아주고 나서 안의 형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굽은 높게 해주셔야지 뗄 때도 안 흔들리고 뗄 수가 있어요. 흙이 안 깔리고 얇은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안에서 바닥을 필 때 바깥쪽 손에서 받아주는 이 손이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래요. 나는 안쪽에서 내려주고 바깥쪽 손에서 들어주니까 흙이 안 깔리고 자꾸 얇아져서 하중을 받아서 이런 넓은 접시를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일자컵, 원형 접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되게 넓은 접시를 보여드렸는데, 문의 주셨던 이제 제 거 단면도를 보여드리려고 좀 집중적으로 좀 했어요. 제가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또 글 써주세요. 그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저의 그릇의 단면도였습니다.